그리고 이 장기선 충당금에 관련돼서 임차인이 납부 부담에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네오비에서 주택, 아파트, 건물 실전 중개 강의를 맡고 있는 서윤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개 실무에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례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신축이 아닌 구축의 경우, 매매나 임대차에 있어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언제나 권리 분석이 우선입니다. 그 권리 분석을 중개사가 얼마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개하자라든가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죠. 등기상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진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리권자인 경우에 진정한 대리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위임장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황과 건축물 대장상의 불일치 여부를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확인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도 매도자, 임대인한테 확인해서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매매 특약에 작성을 할 때 잔금 전에 이행 여부를 반드시 또 확인을 하시고 잔금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우리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잔금 때 임차인이 난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돌출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난처해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보증을 또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한테 반드시 임차인의 확인 설명서를 직접 서명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인에게 계약 시 필요 서류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고지해서 꼭 준비토록 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고요. 특히나 임대인들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을 했었던 사람도 또 2년 후에 계약서를 쓰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전에 임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3가지를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의 고지 관련 내용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관련돼서 서류를 떼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가 이 집에 제3자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입세에 대해 열람 내역을 떼어온다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임대인한테 고지를 해서 계약 당일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현장 확인 시에 내부 시설물 체크를 좀 꼼꼼히 해야 되는데 누군가 살고 있으면 사실은 내부 시설을 꼼꼼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잔금 지급 시 내부 상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잔금 시점에 보면은 우리 살고 계신 분들이 이사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계약 전에 확인했었던 내용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큰 것들은 집주인이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가 있지만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내부 보수 관련해서 임대인께서 보수해 줘야 될 범위 또한 계약 기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게끔 범위와 주체를 좀 정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은 임차인의 보증금 관련 보증가입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법으로도 설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이하게 혹시나 물건의 하자 아니면 시세 하락 또는 임대인의 하자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입이 안 될 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좀 기입해주면 임대인도 이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은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임차인도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계약금을 포기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특약을 좀 기입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특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의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 후 1년이 지난 다음 후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은 보통 관리규약에 의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물이 이제 노후도 아니면 중요시설 보수를 위해서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서 원칙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임차인들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소유자한테 따로 고지서 발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징수 편리를 위해서 관리비에 부가 징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개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계약서 쓸 때 설명을 드리죠. 임대인께서 임차인 만기 때 이거 정산해서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처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왜 줘? 그걸 내가 왜 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근차근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계약서 특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납부 자체는 임차인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해서 임차인한테 주어야 될 의무는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계약서 특약에 기입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그리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돼서 임차인이 납부 부담에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합법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강행 규정에 있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약을 썼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납부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